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월쯤에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고덕 강일지구의 제1풍경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덕 강일지구 분양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이 먼저 이제 분양이 계획이 돼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제1풍경채가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데,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두 단지 중에 어디를 지금 청약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1풍경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힐스테이트 리슈빌과 비교하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이 먼저 이제 분양이 계획이 돼 있고, 제1풍경채가 그 이후에 이제 분양이 계획되어 있는데,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고덕 강일이 지금 2주고요. 5블럭에 지금 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분양이 계획되어 있는 제1풍경채 같은 경우는 고덕 강일 지금 1지구 1블럭에 지금 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덕 강일 지구랑 동일 지구 내에 연이어서 지금 아파트가 분양을 하기 때문에 현재 청약가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이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을 건너뛰고 제1풍경채 청약을 기다리신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두 군데를 다 청약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청약 대기자분들이 결국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을 이제 청약을 해야 되는지, 강의 이제 제1풍경채를 청약을 해야 되는지. 근데 현재 청약 시장이 굉장히 과열되어 있고, 이 고덕 강일 2지구, 고덕 강일 1지구에서 분양하는 이 두 아파트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이제 치열할 거고, 당첨 가점도 상당히 높을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이제 청약 점수에 따라서 선명하게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두 아파트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같은 경우는 이 한강뷰를 볼 수 있는 아파트가 일부 이제 배정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교육 환경이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바로 인접되어 있다는 거. 그런 게 장점인데, 반면에 대중교통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제1풍경채 같은 경우는 고덕 강일지구의 자족 기능인 고덕 비즈밸리가 이 옆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혜택이 더 가깝게 이제 누릴 수가 있고, 교통면에서도 지금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게 현재 상일동역도 더 가까이 위치해 있고, 9호선 연결선인 샘터공원역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초등학교가 단지 안에 없기 때문에 교육 환경에 이제 불편함이 단점으로 이제 지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1풍경채 이제 사업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 6개 동으로 건설되고, 84가 555가구, 101이 238가구, 그래서 총 793세대가 이제 분양을 하는데, 이 101제곱평방미터 238가구가 분양을 하기 때문에 당첨 가점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 추첨제에 이제 신청이 가능한 단지입니다. 요즘에 이제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고 당첨 가점도 높다 보니까 이 청약에 당첨되는 게 희망 고문이 돼버렸는데, 그래도 추첨자 같은 경우는 누군가는 당첨이 되는 거니까 용기 내시고, 청약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나 처분 조건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 청약을 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제1풍경채의 전반적인 장점을 한번 살펴보면, 지역이 일단 서울 지역이고, 그리고 강일지구 자체가 대규모 이제 공공주택지구라는 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건설되는 공공주택지구에 혜택을 이제 누릴 수 있는 아파트이고, 그 설계공은 이제 특화단지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이제 아파트의 모습이 아니라든가 이런 부분도 장점이고, 강일지구 자체가 이제 풍부한 녹지 공간이 있는데, 특히 제1풍경채 같은 경우는 그 옆에 근린공원이 또 예정이 됐기 때문에 풍부한 이제 녹지 공간,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제1풍경채의 가장 큰 장점으로 지금 부각되는 게 이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는 거예요. 기존의 상일동역 같은 경우도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보다 더 가까이 이제 위치되어 있고, 그리고 지하철 이제 9호선 4단계 연장이 확정이 됐는데, 이 샘터공원역 위치가 강일 1지구에 이제 위치하게 돼요. 이 위치가 제1풍경채 지금 건설 현장이고, 이 옆에가 이제 근린공원이고, 그 옆에 지금 샘터공원역이 지금 위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9호선 4단계가 완공이 되게 되면 대중교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 9호선이 지금 황금 노선이기 때문에 이 9호선을 이용하게 되면 강남 접근선 같은 경우도
더욱 원활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지에 초등학교가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길 건너편에 위치되어 있는 서울 고덕 초등학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또 단점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 고덕 강일지구의 미래 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이 고덕 비즈밸리예요. 이 고덕 비즈밸리가 이제 들어섬으로써 문화 이제 엔터테인먼트나 유통, 비즈니스 등 다기능이 이제 구성이 되고 융복합화를 통한 이 콤팩트형 자족 도시를 구해야 한다는 게 고덕 강일지구의 전체적인 컨셉이기 때문에 고덕 비즈밸리가 강일지구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고덕 비즈밸리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 사진이 고덕 비즈밸리 조감도인데 여기가 이제 고덕 비즈밸리이고 고덕 비즈밸리 옆에 근린공원이 조성되고 그 옆에 이제 제일 풍경채가 건설되게 되고 이 도로 건너편에 위치된 이 아파트가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아파트 단지가 고덕 비즈밸리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지만 제일 풍경채 자체가 같은 지구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는 문화, 유통, 상업존이 이제 구성이 되고 비즈니스 및 R&D 지식산업존이 구성이 되고 호텔이나 컨벤션, 위락시설존도 구성이 돼 있고 그림과 이제 생태체험존도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런 이제 복합적인 기능을 갖추는 고덕 비즈밸리로 인해서 고덕 강일지구는 자족도시를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현장을 가보시면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낌은 안 오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이제 입주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 상태예요. 고덕 이제 비즈밸리 안에 자족 기능 용지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지금 입주가 예정돼 있고 그리고 이제 유통 판매 시설 용지 안에 이케아가 지금 들어오는 게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존의 이제 이케아 형태가 아닌 이런 대규모의 시설로 이케아가 지금 입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이케아 조감도인데 기존 형태랑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고덕 비즈밸리에 들어서는 이케아 같은 경우는 기존 형태가 아니라 이케아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이 도시명 매장 형태로 입점을 하게 됩니다. 기존엔 일반적인 쇼룸 형태의 매장이 아닌 뭐 영화관, 복합 쇼핑몰, 오피스가 결합된 대형 복합단지 형태로 조성되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적용되는 이케아의 이제 도시명 매장이에요. 이렇게 고덕 비즈밸리가 예상대로 완성되게 되면 이 고덕 강일지구 같은 경우는 가치가 이제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주변에 이제 아파트 시설 한번 살펴보면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영상 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제일 풍요채 같은 경우도 공통적 내용이니까 반복해서 좀 설명드리면 전반적으로 주변 시세들이 이제 고덕역 쪽 아파트들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강일지구 이제 옆에가 바로 이제 미사지구인데 미사 강번 리버브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 2017년도 이제 아파트인데 98 같은 경우 11억 9천에 이제 실거래가 신고되어 있고 102 같은 경우에 12억 9천에 이제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강일 리버파크 이제 3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9년 이제 완공된 아파트인데 84가 이제 9억 4,500에 신고되어 있고 고덕 리엠파크 2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 2011년도 아파트인데 84 같은 경우가 9억 114 같은 경우 12억 정도의 실거래가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고덕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시세가 이제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아파트 같은 경우가 2011년도 아파트인데 84가 이제 15억 3천 정도 115가 16억 9,500 정도의 실거래가 신고되어 있고 고덕 아이파크 같은 경우 2016년도 아파트인데 84가 이제 15억 정도 97이 16억 5천 정도의 실거래가가 형성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고덕에 이제 대장 아파트로 부각되고 있는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같은 경우가 2019년도에 완공된 아파트인데 84가 16억 8,500에 지금 실거래가가 신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제일 풍경채 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상 분양가가 84 같은 경우 지금 6억 후반대, 100일 같은 경우 8억 초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랑 비교하면 상당한 지금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좋은 입지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청약 대기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반적인 청약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대규모 이제 공공택지지구라서 서울 수도권 거주자가 이제 모두 청약이 가능해요. 해당 지역이 이제 서울의 50%, 인천, 경기 포함한 수도권의 50%가 이제 배정이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테 해당이 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랑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한테 50%가 배정이 됩니다.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조건 같은 경우는 세대주야 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 경과가 돼야 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금액이 충족돼야 되고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분들이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조건 자격이 됩니다.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 살펴보면 85 이하 같은 경우 100% 이제 가점제가 적용이 되고 8호 초과 같은 경우 50% 이제 가점제, 50%를 추첨제로 이제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청약가점이 얕으신 저가점자분들이나 처분조건부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 이런 추첨제에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추첨제 분량을 한번 살펴보면 중대형 가구가 지금 238가구가 이제 분양을 하니까 이 중에서 50%인 119가구 정도가 추첨제로 이제 배정이 되고 이 중에 이제 75%는 무주택자에 이제 우선 배정이 되고 25%는 무주택자, 1주택자 합쳐서 추첨제로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전매 제한은 10년 이제 예상이 되고 재당첨 제한 같은 경우도 당첨일로부터 이제 10년이 예상되고 이 거주 의무가 아직까지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게 이 장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2월 전에 신청할 수 있는 데는 꾸준히 신청하셔서 청약에 이제 당첨되셔야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상황입니다. 원래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5년 거주 의무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 적용 시점이 2021년 2월이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거주 의무가 적용이 안 될 때 당첨되게 되면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이제 전세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가 있는데 거주 의무가 이제 적용되게 되면 자금 계획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금 계획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런 자금 계획에 대한 부분은 기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계약금 지금 20% 준비하셔야 되고 중도금 60%, 잔금 20% 준비하셔야 되고 LTV 같은 경우가 40%가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자금 계획을 이제 세우시면 됩니다. 요즘에 이제 청약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예요. 청약 경쟁률이 지금 어마어마한 상태이고 당첨 가점 같은 경우도 너무 지금 높다 보니까 웬만한 청약 가점으로는 인기단지에 당첨이 될 수가 없는 게 현실적인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제 청약 당첨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특별 공급밖에 없는데 특별 공급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높고 쉽게 당첨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약은 힘들어지고 전세 가격도 또 오르고 매매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 서울 수도권에 중저가 아파트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면에 40대나 50대 같은 경우도 불만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청약을 기다렸었는데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가 민간 분양에도 적용이 되고 그러면서 특별공급 수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반 공급 물량이 이제 적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는데 웬만한 가점으로 당첨이 안 되다 보니까 40대, 50대도 나름대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태예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분양했던 과천 이제 지시정보타운이랑 하남 가밀리 프루지오 마크베리의 당첨 가점표예요. 이게 과천 이제 지정타 S4블록 이제 당첨 가점표인데 여기 보시면 해당 지역 최저가 69점이고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다 70점이 넘어야 돼요. 74점, 70점, 72점, 76점. 이 69점이라는 점수는 4인 가구가 맞을 수 있는 만점 점수예요. 이 정도 점수면 웬만한 인기단지는 당첨이 돼야 되는데 이 4인 가구 만점 점수인 69점으로 당첨이 될 수 없는 게 현재 인기단지의 지금 당첨 가점 수준이기 때문에 청약 대기자분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이 하남 가밀 프루지오 마크베르 당첨 가점도 살펴보면 해당 지역만 지금 최저가 62점, 60점, 58점, 58점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기타 경기나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최저 가점이 69점인데 84A 같은 경우는 74점, 72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남 가밀 프루지오 마크베르 같은 경우도 84A형 같은 경우는 기타 경기나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69점으로 지금 당첨이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이 114 같은 경우 50% 가점제 당첨 가점도 보시면 해당 지역만 58점, 58점이지만 기타 경기나 기타 지역은 69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 가점이 얕으신 청약 대기자분들은
기댈 곳이 지금 50% 추첨제밖에 없는데 추첨제 분양에서 당첨되기는 로또 분양이나 마찬가지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청약시장에서 청약대기자분들이 희망 고문을 하면서 힘든 시기입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제1풍경채 같은 경우도 청약 경쟁률이나 당첨 가점을 예상해보면 이 과천지정타 S 허블럭이랑 한안간의 프로저 마크베르의 한 중간 정도 수준의 대락률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 공고가 나오시면 주택형별로 선호도를 분석을 하신 다음에 신중하게 청약을 하셔야 되고, 추첨제 같은 경우 당첨 확률이 적지만은 누군가는 당첨이 되기 때문에 추첨제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과천 지정타 3개 단지랑 한안 가민 프로저 마크베르 같은 경우는 동시에 이제 신청을 했지만 중복 청약 형태의 이제 청약 신청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고덕 강일지구 같은 경우는 힐스테이트 20일 강일이 먼저 분양을 하고 그 청약을 이제 받을 시점에 제1풍경채에 확정된 이제 일정이 나올 것 같은데, 이 2개 단지가 순차적으로 지금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 먼저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20일 강의를 신청을 하는 분도 계실 거고, 힐스테이트 20일 강의를 신청을 안 하고 제1풍경채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일부 청약자 같은 경우는 제1풍경채보다는 힐스테이트 20일 강의에 한강 뷰를 이제 기대를 하거나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가까이 있다는 이런 장점 때문에 제1풍경채를 청약을 안 하고 힐스테이트 20일을 청약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중복 청약 같은 경우는 고가점자분들이 모든 단지에 지금 청약을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2개 단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청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분양한 이제 고덕 강일지구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이 지금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 지금 당첨 가점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포에 이제 레미안 원베일리나 둔촌 주공 재건축에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고덕 강일지구 같은 경우는 청약 이제 안 할 확률도 많이 있는 상태이고, 청약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65점에서 69점 사이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희망 고문이지만 전략적으로 잘 분석해서 신청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마음 편한 사람들이 거의 지금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에 혜택을 받아서 지금 현재 전세 사는 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편안한 상태인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1년 반, 2년 뒤를 생각하면 현재 주위의 전세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청약 경쟁률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청약 시장이라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꾸준히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들을 미리 좀 숙지를 잘 하셔서 준비를 열심히 하시고 꾸준히 노력하고 청약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제1풍경채에 청약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